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공식 전문을 통해 영공 침범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군은 이 발사체가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북한판 이스판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과 함께 정치화오장령 오늘 순서 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러시아 군용기 네. 독도 영공 침범 이 사건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발뺌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한테 지금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사령관이 앞서서 공중 난동행위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런 적반하장이 있습니까? 적반하장이지요. 객관적인 사실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해한 것은 틀림없고 네. 그것은 여러 항적과 좌표와 여러 근거들이 충분히 러시아 측에 저희들은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러시아 최초 우리의 대한민국에 와 있는 차성무관이 네. 인정을 했지요. 네. 그런데 러시아의 공식적인 답변은 침범한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고 뭐 말씀하신 것은 적반하장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 때까지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와 소위 말해서 직라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직라인이 생겼거든요. 네.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서 약 500여 발에 가까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성장경 우리 격추입니다. 그렇죠. 예, 예. 격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의 대응이 네. 굉장히 강경하고 원칙적이고 격추 직전까지 대응했다. 철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측도 당황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아마 외교적인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고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고 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라인을 통해서 다각도로 외교 안보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데 격추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더 이 갈등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봉합하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그런 외교적 협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망도 해주셨고 좀 분석도 좀 상황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러시아 무관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청와대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했단 말이죠. 근데 외통위원장한테 윤석열 외통위원장한테도 지금 러시아 대사대리도 비슷한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 외교 라인 쪽하고 러시아 정부 쪽하고의 입장이 달라도 너무 간극이 너무 큰데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당초에 이제 주한 러시아 대사 또 이제 대사관에 이제 무관은 사실상 인정을 한 것이죠. 네네. 이 침해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러시아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영공 침범을 한 적이 없다.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고 그 방금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투기에 이제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우리 전투기와 이제 러시아 전투기가 거의 300m 가까이 이렇게 이제 아주 근접거리에 이제 붙었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독도 이제 영공에 우리 영공에 침범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계로 나오는 데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동안에 그 카디저 즉 이제 한국 항공 식별 구역에 대해서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 동안에 인정을 안 해왔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존중을 해왔는데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왔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왜 러시아와 중국이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그 항공 식별 구역을 침범을 하고 또 우리 영공을 영공까지. 침범하는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기축으로 하는 이 한미일 동맹과 또 인도, 호주를 위시한 이런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미국이 우리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이제 봉쇄하려는 그런 지금
세계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결국은 이러한 한미일 동맹의 어떤 균열을 지금 부추기는 그런 이제 계획적인 그런 전략에서 움직였다 볼 수 있고요. 특히 러시아가 이 독도 영공에 침범을 한 것은 결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그 영유권을 둘러싼 그런 분쟁, 갈등을 더욱더 조장하고 한일 간의 이러한 그 이간질, 흔들겠다. 네. 균열을 부추기는 그런 청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런데 어제 청와대 발표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성급한 거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무관 얘기를 전달하면서 윤단 수석이 마치 러시아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발표를 해버려서 이후에 공식 전문이 오고 나서는 약간 좀 그걸 바꾸는 해프닝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뭐 저도 참여정부 때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독도 영공 침범이라는 초유의 사태, 러시아 군용기에 의한 더군다나 중국과 합동하여 하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서 했던 그런 초유의 사태에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엄청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차석 무관이 아니다, 인정하고 잘못됐다 그런 취지의 일신이 아마 우리 정부에 전달이 되니까 제가 이게 보기에는 반가웠던 걸까요? 제가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윤두환 수석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쪽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군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00여 발의 경고 사격이라는 정말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과 함께 그런 측면들을 국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큰 사태가 났을 때 청와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직접 대국민에게 전달하는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고 그래서 부처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또 조치를 취하는 그런 순서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이 정보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확인을 했어야 됐고 러시아 무관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 이것도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은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대체로 동의합니다.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 보고 계십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공에 외국 전투기가 이렇게 침범을 한 것은 6.25 전쟁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대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뭐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 말을 그냥 듣고 정부 일반 부처도 아니고 청와대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마추어 정부의 그런 정말 이 면모를 여실히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러시아 정부의 지금 이 공식 발표를 보면은 정말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국민들께 정확한 그런 어떤 사항을 알려드려야 되고 또한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는 결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유사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군사적 충돌까지도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치밀하게 또 정확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을 역량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증거를 이제 물증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명확한 증거 갖고 있다,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 좀. 일단 우선 급선무는 이제 뭐 명확한 증거를 일단 제시를 해야죠.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투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거의 300m 가까이 붙어 아주 근접 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전투기인 F-16K의 그 카메라에 DVR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에 명확하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빨리 신속하게 입증자를 제출해서 그럼 다시 이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고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러시아 쪽하고 우리 국방부 국장급 뭐 실무 협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당장 러시아 쪽에서 이거 뭐 증거 된다고 해서 인정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외교는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 절차 같으면야 이제 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항적이나 좌표 이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사태가 종결이 되는데 지금 외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그 독도 영공을 침해했다 하는 것이 단순한 군사적 이유가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아까 말씀하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아베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우리는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다소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동아시아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략, 호주와 인도까지를 하는 그러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훈련을 한 것이고 북한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또 이쪽 한반도 남쪽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갖는 국제 아까 뭐 한일 간의 이간질이다. 이미 이간질이 돼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똘똘 뭉치고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이간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중심으로 지금 한반도가 있고 남북한이 있고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 이런 속에서 벌어지는 국제적인 좀 초유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균형적인 감각과 사고 소위 균형외교라는 그런 또 실리적인 외교 또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이 문제도 지혜롭게 뭐 재판하듯이 푸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재발을 방지하는 쪽에 그런 지혜로운 해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건이 독도 상공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누구죠? 스가 요시히데 관관 장관이 이 자위대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할 때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왜 다케시마에서 일어난 일을 왜 한국이 경고 사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위대가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했는데 일본 언론에서 오늘 나온 걸 보면 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한 것이 독도 상공 쪽, 동해 쪽이 아니고 동중국해 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일본 정부의 발표가 이게 맞다면 보도가 맞다면 거짓말이라는 건데 일본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뻥뻥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뻥을 치고 있다. 뻥을 치고 있는 거죠. 입만 있고 말만 있고 풍선만 날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 아까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자기 카디즈 내역입니다. 일본이 지금 그 영역이고 독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점잖게 충고하고 싶어요. 일본 정부 아베 수상을 포함해서 일본 영토나 잘 지키세요. 우리 청와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훌륭하신 분이요. 누가 남의 땅 얘기하지 네, 남의 땅 얘기. 이번에 뭐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아주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 물론 사태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만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성과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국방장관도 오늘 보니까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러시아에서도 일본에게 해명을 하거나 뭐 반발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만 지금 반발을 했단 말이죠. 이건 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군이 대응을 한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바로 이제 출격을 해서 경고 방송을 하고 또 경고 사격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 것은 뭐 당연한 우리 영토를 영공을 지키기 위한 그런 뭐 적절한 그런 대응이었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어떤 정부의 그 초기 발표가 좀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중요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 정부나 또 정부 측과도 이렇게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어떤 결론을 내어서 과연 러시아나 중국이 침범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결론을 내어서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심각한 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뭐 지금은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사체 2발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 시점에서 왜 또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네. 북한은 이제 일종의 뭐 관심 끌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그 북한이 어떤 미국과 우리 한국 그리고 이제 세계의 어떤 주목을 끌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런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5월 9일 날 또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77일 만에 지금 발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판문점 회담 이후에 지금 북미 간의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상당히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있다. 이제 지금 회담이 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원래 것은 3주 얘기했었던 북한과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이야기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또 미국을 향해서 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이 호도반도로 하는 곳에서 이제 430km를 비행을 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을 겨냥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 전역에 사실상 이게 그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은 그 한미연합훈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 지난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에 그 판문점 회담 이후에 사실상 종전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참 그 앞서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의 실체를 진정으로 안다면은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 또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건 계속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이번에 그 탄도미사일은 좀 단거리 미사일이죠. 그리고 중장거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지금 미국 간의 어떤 협상 또 한국 간의 어떤 협상의 판 자체를 깨겠다는 이런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사정권으로 한 이러한 그 도발을 하지 않도록 정말 그 올바른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제 최근에 일관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식량 지원도 거부한다 그랬고 또 한미 군사 연합 연습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볼턴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뭐 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이 오늘 새벽에 미사일 발사한 거는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지난번에 발사와 이은 나름대로 북한도 일관된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소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난번 판문점에서의 3정상 간의 그 회동의 그 정신이 근본적으로 좀 훼손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북한의 2발의 그 뭐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것이 아까 윤 의원님 말씀 중에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한국의 사정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방향은 뭐 남한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매체들이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표현한 것은 발사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참은 단거리 미사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무두한저 수출 규제와 지금 그 볼턴이 지금 방문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이제 발사체 미사일 발사와 또 러시아 군용기에 의한 독도 영공 침범 등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우리 정부 또 우리 집권여당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뭐 대화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이번에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서 500발에 가까운 경고 사격을 할 수 1, 2차에 걸쳐서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외교 안보적인 여러 사태들을 너무 침소봉대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과소평가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고 단결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정보위원회 네네. 열렸고요.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러시아기의 영공 침범 사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다음 주에 원포인트 국회 안보국회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또 오늘 뭐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글쎄 그 13년 만에 간첩을 잡았다. 이런 건 사실은 저는 13년 만에 간첩 잡았다. 이게 정말 그 얘기도 지금 정부위원회에서 그 외에는 없었을까? 그 외에 간첩 잡은 게 없었을까?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간첩 잡은 소식이 보도되는 것은 반드시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간첩을 통해서 네. 밝혀낼 수 있는 일과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지 이 간첩을 잡게 되면 당연히 잡는 사람 주체와 수사해서 또 기소하고 재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보도된 것은 전 유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한 사람만 과연 잡았을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간첩이 잡아도 그것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뭐 있었던지 뭐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우리 러시아 선박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인 2명이 지금 북한에 의해서 지금 납포되어 있습니다. 상태죠. 이것도 바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뭐 국회를 아무튼 열어서 대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 엄중한 외교안보 사태에서 뭐 여러 가지 질책은 할 수 있지만 국방장관 무조건 목 잘라라, 뭐 표현이 좀 과하네요. 해임해라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한 정치적 공세 차원의 국회라면은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까 간첩 얘기하셨으니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뭐 정보회의가 지금 열렸고 이제 아직 발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정확히 말하면 2010년도에 이제 황장엽 선생을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남한 간첩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그 간첩을 잡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직파 간첩도 역시 이제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그 북한의 이제 정찰 총국에서 집한 간첩인데 실제 이제 정보위에 지금 그 논의 내용이 이제 공개가 돼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한 1년 동안 뭐 지금 대체로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1년 동안 뭐 선임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그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국내에서 어떤 간첩 활동을 했고 또한 체포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명확하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대외비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 우리 국회에서 지금 그것을 불러서 지금 청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개리에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볼턴 얘기 잠깐 아까 예,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안보 체제 이 부분인데 파병 요청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직접적으로 뭐 요구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병에 대해서 관심 또는 뭐 지지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볼턴이 왔다. 일본을 경유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럼 네. 볼턴과 우리 저 정용 안보실장하고도 만나고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도 야당 대표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볼턴과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회담 내용이 다 그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를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된 것만 가지고 볼턴과의 대화가 전부다. 지금 뭐 우리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우리 언론은 지금 방위비 분담과 호르무즈 해협 그거 파병하는 것만 지금 얘기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는데 과연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게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적어도 일본의 저 무도한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이 따라가서 소위 그 미국이 얘기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안보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그 전략 아니겠습니까?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국 간의 긴밀한 협조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깬 장본인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볼턴이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고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요구하려면 일본의 전 무도한 경제 전쟁에 대해서 뭔가 중재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공개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더라도 저는 볼턴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것이다. 하지 않고서 해야죠. 그러면 우리 만약 안 하고 만약 진짜 그랬다면은 우리 정부의 그 책임 있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논의는 했다고 나왔습니다만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나 중재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언은 소개되지 예, 않았기 예, 예.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이고요. 상황에서 이제 중러에 참 교묘한 영공 침해와 카디즈 침범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속에서 아주 저는 뭐 마지막으로 정말 긴밀하게 대통령 중심으로 이럴 때는 좀 야당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정의용 안보실장보다. 네. 이것도 역시 파병 문제에 있어서 국회 협조, 야당의 협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걸 볼턴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만남 순서 자체를 너무 이제 확대해서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일단 뭐 여야가 전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연합군 편성하는 데에서는 여야가 뭐 대체로 좀 그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온 이후에 한미 동맹이 지금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뭐 물론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그걸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많은 전문가들 또 야당의 평가는 한미 동맹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취약하게 지금 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미 동맹이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도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조 한 300억 정도 이번에 했지만은 이게 기한이 그전에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할 때는 1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미군의 해외 주둔 경비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부담을 한다는 그런 원칙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 한미 방위비 가 한 3배 정도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턴의 어떤 방문에서 뭐 이야기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한일 간의 이런 균열 현상이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상당히 어떤 안보까지 지금 이게 파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실제 나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미 군사협정 지소미아의 어떤 이 체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한일 간의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상당한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볼턴이 방문을 하면서 아마 그런 안보 문제까지 이것이 연결되지 않도록 뭔가 서로 간에 어떤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일 간의 지금 경제 수출 규제에 관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일단 미국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마무리하시죠. 네,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있기 전과 후, 지금은 소위 휴민트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과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제공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소미아 많아졌습니다. 겁니다, 지소미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신뢰관계가 깨진 사이에서 군사정보 같은 정말 생명과 국민의 안전과 국가 간의 최고의 이익들을 공유하는 그런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 아베 수상부터 좀 정신 좀 차리시길 좀 바랍니다. 진심으로. 네, 국내 정치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와 정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